유튜브에 찾아보면 아마 태릉 선수촌 다큐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나옵니다.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이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수준의 힘든 훈련들을 아주 짧은 휴식 시간을 사이에 두고 계속 연이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하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어째서 길거리나 술집에서 실수로라도 혹시 만두기와 싸움이 붙었다면 무조건 빨리 사과하고 함께 맛있는 삼겹살 먹으러 가서 빨리 화해하고 친해져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슬링은 비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웨스틀리안에서 유래한 단어이고 올림픽에서도 가장 처음 채택된 가장 권위 있는 종목 중 하나이자, 또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역시 젊은 시절 아테네를 대표해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레슬링 선수였을 정도로 이래저래 대단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레슬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게 아주 많은 금메달을 안겨다준 원조 효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심권호 등 그 선수들의 얼굴과 이름들을 국민 대다수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재엽이나 최민호 같은 유도 금메달 선수들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당연히 우리 곰돌이 김우진이나 임시영 같은 신궁들의 얼굴과 이름들 역시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금메달에서 딱 한 계단만 내려간 은메달만 되어도 우리는 그 선수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동메달이나 또는 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선수 선발전에서 탈락한 선수들의 얼굴이나 이름들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즉 이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1등만 기억하는 뭐 같은 세상의 잔인한 현실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거 영국의 올림픽 조정 대표 스타인 캐스 비숍이 자신의 선수 생활과 또 은퇴 이후 바라본 세상을 돌아보며 쓴 책 롱윈을 통해 오늘날 세상이 오직 승리,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미쳐 아이들 교육부터 직장 생활,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힘들고 좌절이 가득한 삶이 아닌 덜 스트레스 받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무엇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과 직장 문화가 계속 떠올라 깊이 공감이 되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 책은 최재천 교수님께서 강하게 추천한 매우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캐스 비숍은 자신이 은퇴를 하며 스포츠계를 떠날 때만 해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승리 경쟁을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전부 피말리는 경쟁과 승리 집착에 빠져 있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원래 삶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어차피 남을 이겨야만 내가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면 맞는 지적이기도 한데 이 책의 깊이는 그렇게 얇고 가볍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그럼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세계와 직장 세계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크게 성공한 또는 승리한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고 또 그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서 과연 그 승리의 대가가 만족스러웠는지 후회는 없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때 프랑스의 영웅이자 그 유명한 투르드 프랑스 로드 사이클 대회 7연승에 빛나던 랜스 암스트롱의 경우와 또 최고의 럭비 선수 조니 윌킨슨 외 수많은 초엘리트 운동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며칠간의 아주 짧은 만족과 그리고 어딘가 좀 슬픈 느낌이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낀 것 외에는 상당한 공허감을 느끼고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 오직 공부만 하여 최고의 대학교를 간 후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한 후 현재 투자업계에서 무려 연봉 120만 달러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의 경우도 현재 자신은 대학 시절 목표했던 대다수 목표를 다 이룬 상태지만 아침에 출근하여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싫고 이대로 그냥 매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고백을 했을 정도로, 즉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 화려한 하이라이트 뒤로 남들은 모르는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포츠와 직장 세계에서 최고로 승리한 사람들의 경우인데 거기서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그 수많은 탈락자들과 패배자들의 경우는 달리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그녀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 정신없이 흘러가는 지금의 세상은 승자에게도 또 패자들에게도 너무도 괴로운 아무도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자신이 고안한 롱윈, 즉 단기적이고 파괴적인 승리가 아닌 인생을 길게 보고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극단적인 경쟁의 상태가 절대 자연적이지도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윈의 경우 그 어원은 중세 게르만어인 개빈과 분이야 두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개빈의 의미는 일하다, 노력하다이며 분이야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윈이라는 단어는 이기거나 지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 즉 승리나 우승 또는 합격 같은 특정 순간이 아닌 긴 호흡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 느끼는 편안한 행복을 뜻하는 단어였음을 그녀는 지적합니다. 또 경쟁을 뜻하는 단어인 컴페티션의 경우 역시 라틴어 콤페테레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 싸우고 무찌르는 게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의 뜻인 함께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 단어의 바탕에는 합동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귀한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찬미가 있는 단어였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서로 짓밟고 죽여야 하는 경쟁의 의미로 변질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류학과 동물 행동학으로도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살벌한 경쟁 세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더 큰 물고기 등을 예로 들곤 하는데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연 세계에서는 그런 필연적으로 살생이 벌어지는 관계들 외에 코뿔소나 얼룩말 등 위에 살며 기생충을 잡아 먹으며 사는 소 등 쪼기새의 경우나 또는 서로 소통하며 사자나 표범으로부터의 위험을 서로 알려주고 협업하는 개코, 원숭이와 가젤, 사슴들의 관계, 경쟁이 아닌 서열과 협업이 원칙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와 사냥을 하는 수많은 무리 동물들의 세계처럼 자연의 섭리가 생존이고 자손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면 경쟁보다는 공생과 협력의 전략이 훨씬 더 지배적인 것이 실제 자연의 세계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도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원들, 매일 생산되고 있는 모든 식량들, 전 세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들이 정말 우리가 생존하기에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만년을 살아도 남을 정도의 돈과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때문에 다른 누구는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이 지구의 엄청난 풍요 속에서도 정말 희한하게 찾아낸 끔찍한 결핍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쟁으로 인해 타인을 이기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면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우리의 무지와 잘못된 욕망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인 건 잘 알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에서 이것만큼 더 완벽한 예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또 우리 기성세대들 역시 자라나며 겪어야 했던 바로 그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건 딱히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 힘든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우리나라의 시대적 산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소중한 12년도 넘는 유년 시절을 하루 15시간 이상씩 교실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배움이 아닌 외우기 시합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0.1%의 승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99.9%를 패자로 만들어버리는 모순, 그리고 거기다가 그 0.1%의 행복조차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 이 엄청나게 기괴한 레이스가 어찌 보면 저자가 말하는 그 올림픽 스포츠의 세계보다도 더 무서운 경기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이딴 진부한 각종 말들도 문제입니다. 승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는 자는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억지 노력을 강조하는 엉터리 표어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멍청한 말에 의하면 앞서 말한 그 0.1% 안에 들어가지 못한 99.9%는 모두 포기를 한 패배자들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자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너무도 해로운 말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겨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괴로운 쳇바퀴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성공이라는 게 뭔지 다시 정의를
용의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강남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 최고로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무슨 사가 되는 것, 아니면 통장에 몇억 몇십억의 돈을 모으기와 같은 것들이 리스트 제일 위에 올라오는데, 그런 피상적이면서도 사실 요원한 것들 말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또 내가 장기간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현명한 목표와 삶의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무엇보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하고, 또 진정한 행복이란 모든 경쟁자를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참여와 협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 다 잘 되었을 때 그 기쁨도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올림픽의 영광은 승리가 아닌 참여였습니다. 우리들도 내 인생의 목표가 나와 주변 사람들 또는 내 가족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고귀한 목표라면 그걸 결국에 이루어냈냐 성취하고야 말았냐 하는 결과론적이 아닌 지금 그런 훌륭한 목표를 위해 매일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 의미와 행복 그리고 만족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세상 누구도 패배자가 될 필요가 없이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속도로 모두 행복하게 승자가 될 수 있다고 그녀는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더 부자처럼 더 풍요롭게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스럽게 느끼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하거나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이자 훨씬 더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공부를 통해 나의 관점을 더 지혜롭게 바꾸는 것인데, 이 책의 경우 그 후자의 역할을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삶과 세상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가지게 되어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더 큰 행복과 만족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